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망꾸 엑스파일 망했다의 망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대구에서 일어난 한 미제 사건인데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존재하였고 또 이 사건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범인이 누구일 것이다 라고 확정 지을 만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범인을 잡지 못해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망꾸 엑스파일 바로 대구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3월 11일 대구에서 실종된 이모 씨가 실종 4년 만인 2011년에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정화조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씨의 사체는 4년 만에 발견되었을까요? 이 씨가 살아있을 그 시점부터 사건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피해자 이 씨는 젊어서 이혼을 했고 이후 모텔 일에 전념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까지 그녀는 대구에서 한 모텔을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씨는 2007년 3월 11일 돌연 갑작스러운 실종을 맞게 됩니다. 당시 이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아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3월 11일 아침 6시경에 이 씨는 아들에게 수영장을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일 이 씨가 가기로 한 수영장에서 이 씨를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수영장 주차장에서 이 씨의 차가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한 가지 포착되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이 씨는 수영장을 다니던 5년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 차를 주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 발견된 이 씨의 차는 생뚱맞은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차는 160cm의 이 씨가 운전했다고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운전석 의자와 페달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는 주차된 차를 이 씨가 아니라 다른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대신 운전했음을 암시하는 점이 될 수 있겠죠. 이 씨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씨의 실종 직후 이 씨의 언니의 꿈에 이 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부른 모습이었다고 하던데요. 이에 이 씨의 언니는 형사들에게 모텔 주변 저수지와 정화조를 조사해보라고 했으나 이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이 씨의 언니는 형사들에게 저수지에 물을 퍼올릴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꿈이 무의식이 투영인 것을 감안하면 이 씨의 언니도 이 씨가 갑자기 실종된 것을 단순 가출로 여기지 않고 살해당했다고 직감했던 듯이 이후 4년간 그녀의 행적은 감쪽같이 사라진 채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실종돼도 4년이 지나서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모텔의 정화조를 다시 한번 수색하였는데 모텔에는 총 6개의 정화조가 있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정화조에는 별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4번 정화조의 뚜껑을 열고 수색을 시작하자 넥타이가 보였고 속 안을 들추자 분홍색 바지를 입은 백골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이 씨의 사체였죠. 사체의 상체는 머리가 검은 비닐봉투로 쌓이고 그 봉투를 넥타이로 다시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로 3회 이상 가격당한 두부 손상이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에 피가 흐르는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머리를 봉투와 넥타이를 사용해 묶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있던 정화조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모텔의 정화조는 앞서 말씀드렸듯 모두 6칸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오물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1번 맨홀이 가장 더럽고 오염 정도가 심하며 번호가 뒤로 갈수록 정화가 진행되어 오염도가 낮아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시체 유기를 위해서라면 가장 더럽고 찌꺼기가 많아서 시체 발견이 힘든 1번 맨홀에 유기를 하는 것이 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이 시체를 1번이 아니라 4번 맨홀에 유기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텔은 평소 정화조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차를 불러 청소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화조의 맨홀 뚜껑을 다 열어본 것은 아니고 가장 더러운 1번부터 3번만 뚜껑을 열어 청소를 한 겁니다. 게다가 4번 정화조는 플라스틱 구조물이 물 위에 많이 떠 있어서 시신의 은폐가 용이한 상황이었고 범인은 이 점을 이용해 시체를 유기했을 겁니다. 고로 범인은 모텔 정화조의 청소 과정과
정화조의 내부 사안까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이 되죠. 그 당시 시신 발견으로 사건은 급진전을 밟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감싸는 데 사용한 봉투는 모텔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넥타이가 이 씨의 아들이 메고 다니던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모텔 종업원에 따르면 이 씨와 아들 김 씨는 사건 직전까지 다툼이 잦았는데 그 이유는 김 씨가 여자친구와 놀기 위해 어머니의 카드를 훔쳐 쓴 것 등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들은 수년 동안 어머니와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해와서 모텔의 사정도 훤한 사람이었고, 또 지금 이 점만 보아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아들 김 씨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들은 이 씨의 실종 당일 아침 6시에 수영장으로 나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기록은 전날 오후 5시 10분 이후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모텔 숙박 기록은 모두 아들 김 씨가 작성한 것이고, 게다가 이 씨가 평소 외출 시에 신던 신발은 모텔에서 그대로 발견이 되었고, 또한 정화조에서 발견된 사체의 분홍 바지는 평소 이 씨가 모텔 내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입던 바지였습니다. 이 씨가 모텔 내부 접수실에서 살해되었다면 혈흔이 남아야 되는데, 당시 오빠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경찰에 강하게 반발하는 여동생에 의해 루미놀 혈흔 반응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루미놀 혈흔 검사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건 현장에서 혈흔의 유무가 좀 불분명할 때나 아니면 뭐 혈흔과 혼동하기 쉬운 반응, 그러니까 즉 외상이 치유가 되고 나서 그 자리에 피부 위에 남는 부분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 반응을 재빨리 골라내기 위해서 행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루미놀 반응이 혈액에 상당히 특이적으로 발광하면서 반응을 나타내고요. 또 오래된 혈흔에는 반응이 더욱 예민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4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쓰기에 아주 적합하고 용이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김 씨는 이 씨가 실종된 이후에도 혹시나 모를 사체 유기에 대비하기 위해 2년간이나 모텔 접수실에서 CCTV를 계속 감시했다고 합니다. 김 씨로부터 모텔을 인수받은 새 주인에 따르면 모텔에는 CCTV 외에도 입구의 출입인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센서가 접수실로 다시 신호배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센서를 피해 모텔로 들어오는 방법은 도로에서 모텔 쪽으로 나 있는 벽을 넘어서 모텔로 침투하는 것이 유일한데, 이 벽은 높이가 상당해서 벽을 타고 넘어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화조의 뚜껑은 30kg이 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김 씨의 눈을 피해 정화조의 사체를 유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이 범행이 김 씨의 범행이라는 주장이 뒷받침되기에 굉장히 적절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 김 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사체에서 발견된 넥타이가 김 씨가 평소 메고 다니던 넥타이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김 씨는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일부러 자신을 잘못되게 하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정화조의 구조 또한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며 모텔의 정화조 공사를 도운 이 씨의 내연남 양 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양 씨는 이 씨의 실종 당시 이 씨와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으며 이 씨가 실종된 후부터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 씨는 자신은 이 씨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둘 사이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도 부정을 했는데요. 단지 모텔의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번 도움을 주면서 만난 것일 뿐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씨의 실종 당시에 포항의 스쿠버 창단식에서 참석한 사실과 CCTV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장면이 찍혔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는 성립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그 당시 실제로 양 씨의 알리바이는 경찰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김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시체를 정화조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어머니의 실종 직후 양 씨의 알리바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김 씨는 평일 새벽 00시에서 1시에는 모텔이 전기세를 아끼려고 전기를 내려 이 시간에는 CCTV 확인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 시간대를 이용해 범인이 사체를 유기한 것 같다고 주장을 했으나, 반대로 양 씨는
장사를 하는 모텔이 전기를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당시 이 정화조의 사체를 유기한 시점이 재판 당시 가장 중요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씨 살해 직후에 정화조의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면 아들인 김씨가 범인일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었는데요. 김씨는 사체가 수년이 지나 유기된 증거로 정화조 4호 안에서 발견된 사체가 플라스틱 구조물 위에 뜬 상태로 발견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체 발견 당시에 위생사에 문의한 결과 사체는 물을 3분의 1가량이나 덜어내고 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여기서부터 벌써 김씨가 주장했던 부분과 실제 발견된 점이 다르죠.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두고 상황별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험을 하나 했는데, 살해 직후 사체를 정화조에 유기했을 경우엔 무게에 의해 가라앉은 사체가 플라스틱 구조물들에 막혀 위로 떠오르지 못하나, 시간이 흘러 백골이 된 사체를 유기했을 경우엔 반대로 백골이 구조물들에 걸려서 아래로 가라앉지 못하고 위에 뜨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가지고 경찰은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2011년 7월 아들 김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너무나 많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체에서 발견된 바지가 피해자가 평소 모텔 접수실에서 입던 바지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살해 장소로 추정되는 접수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 도구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2013년 11월 28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고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보시면 마지막에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에 접수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속해 있었잖아요. 이게 아까 사건 중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동생이 김씨의 루미놀 검사 반응을 거부를 해서 혈흔 검사를 못하게 된 건데, 사실 이 혈흔 검사 부분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아마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 눈덩이처럼 굴러온 부분이 아마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그런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봄직하게 되었고, 좀 굉장히 아쉽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그 루미놀 반응 검사만 했더라도 정말 확실한 범인에 대한 알리바이, 그리고 정황 증거가 아닌 정말 확실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점이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저도 사건을 접하는 내내 계속 그런 느낌을 접했고, 지금 들으시고 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또 다들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들이 범인이고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의 부족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과 그로 인해 남겨진 미제 사건이라면 정말 너무 끝까지 찝찝하고, 또 다시 수사를 보강해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며 오늘 망구 엑스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